한국이 또 트집 잡고 있다. 일본의 석간 후지가 우리 한국이 WTO 절차를 재개한 것을 놓고 트집을 잡고 있다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한국의 트집이라고 합니다. 기사는 한국이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하면 될 것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요. 일본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다 했으니 답변을 내라고 한 부분은 철저히 숨긴 채 일본인들에게 자신들의 입장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꺼내지도 않은 지소미아 카드도 한국이 곧 꺼낼 것이라면서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기사인데요. 그리고 최근 독도 방어 훈련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참 레파토리도 변하지 않는 망언을 또 한 번 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이 일본 어디를 건드려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설명해주는 혐한 칼럼이 하나 나왔는데요. 칼럼의 주인공은 한국에서 훈장까지 받은 적 있고 친한파인 척 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가자마자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등의 괴설을 출판한 지금은 혐한의 중심에 서 있는 전 주한 일본 대사 무토 마사토시입니다. 그는 겐다이 비즈니스를 통해 한국 정부, 더 정확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큰 오산이 일본의 보복 부메랑을 맞아 한국 경제는 대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혐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한국의 대구지법 포항지부가 한국에 있는 일본 제철에 대한 자산 처분 공시 통지를 보낸 것을 일본 외무성은 설명 없이 반송하였는데 이럴 경우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본다는 절차가 있기에 8월 4일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알면서도 일본 외무성이 반송시킨 것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라는 그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이므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피해갔지만 이 판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일본의 수장인 아베가 자신의 수호천사로 삼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스캔들을 아주 태연하게 일으키는 것만 봐도 일본인들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삼권 분립에 대한 개념이 매우 부족하기에 일본의 외교관 출신인 필자 역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한데요. 또한 그는 일본이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 한국 정부는 대항 조치로 3가지를 취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첫째가 WTO 제소 재개이며 둘째가 지소미아 종료, 셋째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라면서 이 3가지 모두 일본에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WTO의 경우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가 오판하고 있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와 현재 한국이 일본에 대해 가진 감정의 기한이 서로 동일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며 그의 이론대로라면 문재인 정부가 종료되면 과거처럼 일본이 한국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허나 이것이 이 칼럼을 보는 극우 혐한들에게는 분명 먹힐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울러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상황을 언급하며 이전에 이런 연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미일의 연계를 위협한다는 위기감을 느낀 미국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또 한 번 한국이 그 카드를 꺼내들면 미국의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는데요. 필자가 현역에서 물러난 것이 일본에게는 다행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외교관 출신이 이렇게까지 현재의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실로 놀랍습니다. 처음 지소미아 종료 언급이 나온 시점에서의 한미 관계와 지금의 한미 관계는 천지 차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현재 트럼프는 G7에 한국을 초대하는 상황이고 미중 긴장 관계의 역학 속에서 미국에게 한국의 중요성은 지소미아 종료 시점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으며 한국은 일본이 요구한 모든 부분을 충족시킨 다음 정식적인 외교 루트로 답변을 요구하였기에 미국이 일본 편을 무리하게
받을 수 있는 정당성조차 사라진 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려 안 그래도 복잡해 죽겠는데 일본 너까지 왜 그러냐 하고 트럼프가 아베한테 역정내면서 혐한 정책 그만두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요. 그리고 트럼프의 입장에서 볼 때 지지율 60%에 육박하는 강한 리더십과 국제적 위상을 올리고 있는 중인 한국 정부와 지지율이 바닥을 쳐 이빨 빠진 레임덕 상태인 일본 정권, 한나라의 정상이 터뜨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스캔들을 골고루 보유한 이 일본 정권을 놓고 보았을 때 누구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는 지능적인 트럼프가 과연 이번에도 일본 편을 들며 한국에 압박을 가할지도 의문인 것이죠.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기에 오늘 당장 종료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요. 끝으로 그는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다고 해도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인 조치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8월에 새로운 법정이 열리고 한국에선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가 결정될 것인데 특히 8월 15일 한국의 광복절로 인해 반일 기운이 고조될 수 있다는 그는 9월에 있을 G7 정상회의 때문에 외교적으로 한국이 신중하게 행동할 것 같지만 그래도 현금화가 실행될지도 모르겠다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일본은 대항 조치로 금융통화 압박 조치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해묵은 협박은 지겹게도 써먹고 있는 것인데요. 어디 일본의 대항 조치가 그가 주장하는 이것뿐이겠습니까? 앞서 BK 뉴스도 소개해드린 바대로 산케이가 일본 정부의 대응 카드라 보도했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한국 기업의 일본 자산 동결 등 스스로 팔 베고 다리를 자르는 자해적 수준의 조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칼럼에서 착각하고 있는 바는 한일 관계 악화가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는지 그리고 누가 더 우려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일방적으로 한국만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과 한국이 이전의 한국과 같을 것이라는 착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이 도발하면 가만히 당해주고 있을 나라가 아니며 경제, 외교 등의 면에서는 어떻게 봐도 한일 관계가 역전되고 있음을 그는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듯한데요. 필자는 여러 방면에서 정보 업데이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들어봐도 그가 일본에는 아무 효과 없을 것이라는 세 가지 조치에 대한 그의 언급들이 아프니까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석이 되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효과 없다면 아무 반응도 없어야 할 것인데 아직 한국이 조치를 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내각 전체와 극우 언론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전혀 아무 효과가 없어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혐한은 현 일본 정부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들고 나오는 최고의 지지율 회복 카드이니 그 이유를 알만도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